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습관이나 먹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무너뜨리는 작은 허물을 발견하기 쉬운데요. 건강을 잃기 전에 자신의 평소 습관을 돌아보고 작은 허물은 없는지 살펴보고 챙겨야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선물하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은 허물. 저는 커피를 아침에 공복에 좀 먹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침에 좀 여유가 있으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아침 식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막상 출근을 하고 보면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잠이 좀 덜 깨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처럼 좀 커피를 공복에 마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저는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은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데 석 잔, 넉 잔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커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박사님도 좀 커피 드세요? 예, 저도 네. 오전에 이제 식사하고 네, 그 다음에 하루에 이제 한 잔, 한 잔 정도. 예, 네. 2잔 먹으면 네. 좀 잠이 좀 잘 안 오는 아, 경향이 네네. 있어서 네. 12시 전에 먹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후가 되기 전에 오전 중에 드시는군요. 네. 그 커피를 좀 조절하고 싶다, 아니면 좀 끊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끊는 선택 말고 좀 조절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좀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예, 이 커피는 누구나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는 건 알고 또 이제 기호식품입니다. 이 커피는 또 각성 효과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잠깐 좀 피로감이 풀리는 또 머리가 뭔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 커피를 너무 과하게 마시는 경우에는 저같이 저는 이제 2잔, 3잔 두면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든지 네. 그래서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손이 떨린다든지 네. 소변을 자주 보러 가다든지 네네. 불면증의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한 잔이나 이제 2잔 정도까지 가능하고 3잔은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빈속에 마시는 건. 빈속에 네네. 이제 그런데 이 빈속이라는 것은 네. 제가 언제부턴가 식사를 꼭 하루에 3끼 배가 고플 때 그래서 빈속이라는 것은 내가 배가 고픈 경우를 빈속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진료하다가 보면 요즘 현대인들은 저도 그렇고 빈속이 있을 때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고프지 않고 그냥 커피 생각이 난다 이랬을 때는 커피 마셔도 괜찮습니다. 네. 단 커피를 마셨을 때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마시지 않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에 카페인 성분에 민감하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속이 좀 비거나 약간 출출할 때보다 식사 후에 한 30분, 10분에서 한 30분 이내에 먹는 게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서 위장에 이제 소화 흡수를 돕고 순환시키는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식후에 먹는 게 도움이 되고 특히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들 오후에 먹으면 잠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커피의 농도를 좀 연하게 하시고 이제 저는 주로 우유를 좀 타서 먹는데 네. 좀 뼈가 약하다든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체력이 떨어진다든지 특히 본인의 이제 피부가 좀 건조해진다든지 이랬을 때는 우유를 좀 섞어서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저혈압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도는 경험을 하는 저혈압은 수축기 혈압 90 미만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저혈압은 특징적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혈압과 달리 저혈압은 그대로 방치하면 전신 무기력증과 불면증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몸의 주요 장기에 적정량의 피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저혈압으로 낙상이나 골절, 뇌출혈 등으로 이어지거나 치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고혈압보다 위험하다고 알려진 저혈압, 저혈압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위험하다는 속설,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저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먼저 혈압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혈압은 이제 혈관에 가해지는 피의 압력을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도 꼭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수도 꼭지를 열고 닫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의 수축기 혈압이고 호스를 통해서 나오는 호스가 혈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수돗물이 세게 나올 때는 혈관의 압력이 세지는 거고 네.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경우에는 이 경우를 저혈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호스에 가해지는 혈관에 가해지는 피의 압력을 혈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바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또 이제 신체 장기 기능 유지, 원활한 혈액 공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정상적인 혈압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혈압, 고혈압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고요. 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정상적인 혈압은 80에서 120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고혈압은 90에서 140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네. 오늘 이야기할 저혈압은 90에서 60 이하로 수축기 혈압이 90, 확장기 혈압이 6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래서 50에 85다, 59에 89다 이런 경우는 저혈압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혈압이 그러면 90 이하면 저혈압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인은 뭔가요, 박사님?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피를 혈관을 통해서 동맥으로 피를 보내는데 이 기본적인 작동을 하는 게 심장입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심장 자체가 약해졌을 때 수도꼭지 펌프력이 약하면 우리가 수도꼭지를 조금만 여는 경우에는 수돗물이 조금 나오잖아요. 근데 수도꼭지를 많이 열었을 때 펌핑을 세게 했을 때 물이 많이 나오고 혈관에 피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첫 번째가 심장이 약한 경우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수도꼭지 호스를 통해서 물의 양이 피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피의 양이 적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피에는 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물의 성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의 양이 적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 섭취를 충분히 못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 양이 적어지겠죠.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탈수 현상이 자꾸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혈압인 분들이 가장 주의할 게 땀이 나는 경우입니다. 저혈압 환자들이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겨울에 좀 더 조심하세요. 혈관이 이제 수축이 되니까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고 네. 오히려 여름에는
혈관이 팽창이 되니까 여름에 저혈압 환자분들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름에는 이제 땀이 많이 나게 되면 피의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혈압 환자분들이 사우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강한 사람도 사우나를 하고 나오면 아주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제가 진료할 때 그래서 기운이 있나 없나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사우나나 갔다 왔는데 밖에 나와서 아주 개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운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목욕탕만 갔다 오면 좀 더운 데만 갔다 나오면 조금 기운이 처지고, 없다. 예. 우리 그냥 파김치 든다고 하잖아요. 네, 기운이 네, 쭉 네. 처져서 물도 좀 찾아야 되고 좀 어디 누워야 되고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기력이 떨어지는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설사를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몸 안에 수분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피의 양이 적어지면서 또 하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리를 하면서 피가 빠져나가게 되니까 피의 양이 적어지면서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젊었을 때는 저혈압이었는데 이제 폐경이 되면서 고혈압 증상이 갑자기 이제 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때는 이제 생리를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여성 호르몬의 변화 또 여성 호르몬 폐경이 되면서 예, 갱년기 증상, 열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예,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저혈압이 드는 세 번째 원인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혈관이 팽창됩니다. 예, 우리 호스가 조그만하면 압력이 길겠죠. 예, 네. 그런데 호스를 그래서 우리 물하고 청소할 때 이렇게 누르죠. 예, 누르죠. 예. 압력을 네, 예, 네, 호스를 조그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름에 혈관이 이제 팽창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폐혈증인 분들이 혈관이 이제 팽창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쇼크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네 번째는 예, 스트레스로 발생한 자율신경의 장애입니다. 네. 예, 자율신경, 교감신경과 이제 부교감신경, 예, 부교감신경 기능이 너무 활성화되면서 예, 혈관이 확장이 되고 맥박수가 느려지면서 실신 증상이 오게 되는데 이 경우를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혈압 요즘 환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많이 먹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저혈압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약 중에 이제 이뇨제 성분이 있고 특히 이제 남성분들 중에 전립선 비대증을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항상 자신의 혈압을 꼭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내가 한 90에 130, 135 이 정도로 유지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90에서 60 이하로 떨어지면 오히려 정상적인 저혈압 환자보다 더 위험하게 됩니다. 네. 예,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의 오장육부의 몸의 세팅은 예, 90에서 130으로 가야 내가 세포나 피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 세팅이 90에서 6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혈압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 아, 나는 혈압약을 먹으니까 그냥 혈압은 안 올라가고 안심이다. 이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 저혈압도 아주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시간대에 혈압을 꼭 체크하는 예,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저혈압 하면 기립성 저혈압은 좀 많이 들어서 저도 뭐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은 좀 어질어질한 경우도 종종 있고요. 저혈압도 이제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종류도 다양할 것 같은데 예, 맞나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예. 예, 우리 몸은 예, 중력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가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는 예, 밑으로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압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 내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일어났을 때 압력이 있기 때문에 뇌로 피의 공급이 잘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저혈압이 있는 경우에 압력이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피가 여기 허리 다리 이하에 뭉쳐 있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네. 순간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니까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식후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피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몸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어르신들 진료하다 보면 음식 생각이 없는데 억지로 막 들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 생각이 없다는 것은 내 위장에서 아직 음식을 받을 역량이 안 되는 경우예요. 이때 억지로 드시다가 보면 위장관 자체가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또 신진대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게 내 몸에서 신진대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네. 심장이 또 좀 쉬려고 하는데 위장으로 갑자기 피를 보내야 되니까 없는 피에, 없는 저혈압에 위장으로 피를 보내야 되니까 뇌 쪽으로는 피가 더 가지 않으면서 네. 앉았다 일어나면서 이제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미주신경성 실신인데 이때는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혈관이 수축되고 맥박이 좀 빨라지는 경우고 예, 부교감신경성 실신이라는 것은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맥박수가 느려지는 경우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혈압이 좀 떨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을 이제 병명을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적고는 있는데 한방에서는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에서 오는지 원래 심장 자체의 자율신경이 약한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TV나 방송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화를 내다가 쑥 쓰러지는 경우 있거든요.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혈관이 팽창이 되면 압력이 높아집니다. 네. 그런데 압력이 높아지면 뇌혈관이 터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보상작용으로 욱 올라가는데 아래쪽에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싸우다가 이렇게 쭉 주저앉는 경우, 예, 압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밑으로 이제 주저앉는 경우, 방금 미주신경 실신은 오히려 혈관이 팽창이 되어서 뇌 쪽으로 피 공급이 안 되면서 예, 쓰러지는 증상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저혈압인 경우 이제 뭐 어지럽고 뭐 이제 실신하는 경우도 있고 두통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있는데 저혈압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저혈압 증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끝부분에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혈압이라는 것은 압력이 낮기 때문에 피가 제대로 못 갑니다. 그럼 피를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기 때문에 끝부분부터 옵니다. 네. 예, 머리, 손과 발. 예, 그래서 두통이 온다든지 어지럼증이 온다든지 예,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건망증이 생긴다든지 안구가 건조한다든지 이명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증상이 오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우리 몸을 가장 바깥에서 싸고 있는 게 피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윤기가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 다음엔 손과 발로 피가 영양분,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손이 시리고 발이 시리고 또 자다가 쥐가 나고 저리고 뻣뻣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네. 선생님 그 혈압이 좀 만성적으로 낮은 분들이 있잖아요. 예. 뭐 그런 분들은 특별한 정상 없이 그 낮은 혈압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괜찮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한방에서는 그렇게 괜찮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기준점은 요즘은 혈압이 높아진 것만 원인이지 높은 것도 병이고 낮은 것도 병입니다. 그래서 80에 120에서 60에 9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진료하다가 보면 혈압이 이제 80에서 50이다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원래부터 이 혈압이었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방에서 이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관을 봤는데 혈압은 있는데 맥관을 눌렀을 때
맥관 자체가 힘이 없이 쭉 꺼져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혈압은 뭐 평상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어쩌다 어지러우면 실신 상태가 오기 때문에 중추성으로 가서 어지러움이 오면서 쇼크가 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고혈압 환자가 더 위험한데 쇼크가 오는 분들은 저혈압 환자가 많기 때문에 예,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문 한의사가 맥관을 꼭 봐야 되고 그래서 뭐 평상시에 운동도 잘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피부를 봤는데 피부가 윤기가 있고 반짝반짝한다. 근데 혈압은 뭐 85에 55 정도 된다. 맥과는 힘이 있다. 예, 이런 분들은 제가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피부가 윤택하다는 것은 혈압이 낮아도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끝부분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끝부분까지 피의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진료를 하지 않아도 피부가 윤택한 요즘 나 컨디션 보면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화장을 잘 안 먹는다. 그건 뭐냐면 피부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혈압이 저혈압인데 맥관을 볼 수는 없고 일단은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난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손발이 자꾸 시린 증상이 나타난다. 추위를 탄다. 예, 두 번째는 내 피부가 자꾸 건조해진다. 예, 이런 경우에는 꼭 전문 한의사를 찾아서 치료를 해 주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혈압도 정상 혈압으로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고혈압을요, 박사님, 침묵의 살인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방치하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혈압은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저혈압도 방치하면 물론 안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혈압은 이제 일반적으로 뇌졸중 크게 그래서 요즘은 뇌졸중보다 뇌경색 환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혈압약을 먹다 보니까 혈압은 높아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혈압 환자분들이 이 경우를 그냥 방치를 하고 놔두다 보니까 혈압이 낮으면 호스의 압력이 낮아서 물이 나가지 않으면 쫄쫄쫄쫄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하수도가 청소가 잘 안 되고 물이 잘 못 가는 거죠. 고이죠. 그렇죠. 저혈압이 되는 경우에는 심장에서 펌핑을 해야 되는데 뇌로 피가 공급이 안 되고 심장 쪽으로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콩팥도 특히 피가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콩팥으로 피가 안 가게 되면 뇌에서 오면 뇌경색,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안 가면 심근경색, 콩팥에서 안 가면 심부전증. 특히 또 요즘 그 저혈압 증상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뇌로 피가 많이 안 가게 되니까요. 건망증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집중력 증상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이 머리가 있고 손과 발이잖아요. 그래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극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면 속이 미식거리고 토하는 증상 나타나고 손과 발이 피가 제대로 못 가니까 시리고 차고 쥐가 나고 이런 증상들이 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혈압이 있을 때 건강한 사람의 저혈압은 상관이 없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저혈압인 경우에는 이때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머리에 이제 우리가 뭐 집에 있을 때 혈액을 좀 공급하려고 이제 물구나무 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제가 진료하다 보면 물구나무 서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건강해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안 쓰죠. 그러니까 몸이 약하신 분들이 그 건강에 신경을 쓰는데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혈관이 약해져요. 그래서 저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거꾸로 하는 경우에는 혈관이 반대로 팽창이 돼요. 그러면 혈관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구나무 서는 것은 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박사님 그러면 저혈압의 한방 치료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예, 주세요. 한방 치료에 이제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인이 이제 5가지라고 했으니까 5가지 이제 치료를 하면 됩니다. 네. 예, 심장이 약한 사람, 예, 이 경우에는 한방에서 이제 진찰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심방세동이나 부정맥, 예, 스텐스, 예, 이 경우를 한 경우에는 심장이 이제 약한 경우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얘는 조금 소심한 것 같아, 얘는 좀 대담한 것 같아. 예, 대담한 아이는 심장이 튼튼한 거고, 네. 소심하게 태어난 경우는 선천적으로 이제 심장이 약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경우를 그냥 뭐 소심하다고 해서 심장이 약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맥관을 봤을 때 심장맥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특별히 이상은 없는데 자꾸 저혈압이 좀 나타나고 저림 증상,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꼭 심장을 보강하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혈액량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예, 피검사상 이상은 없는데 이 경우는 이제 맥관을 보았을 때, 예, 우리가 호스를 보았을 때 호스로 물이 가면 겉에서 눌렀을 때 이게 꺼져 들어가지가 않고 팡팡하게 가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맥관을 눌렀을 때 쑥 꺼져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땀을 만약에 흘린다 그러면 땀을 막는 치료를 해야 되고, 설사를 한다 그러면 설사를 막는 치료를 해야 되고, 음식을 흡수를 잘 못한다, 소화 흡수를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를 해줘야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들고 피가 혈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저혈압이 개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이제 혈관이 팽창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 혈관이 팽창되는 것은 대체로 날씨가 따뜻할 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름에 동의보감에 보면 날씨가 더울 때는 맥이 허증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을 타도 여름에는 조금 맥을 못 추겠어.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여름에 삼복더위에 꼭 조금 더 고단백을 먹어서 기운을 차리게 되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양기가 떨어져서 혈관이 이제 팽창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로 발생한 저혈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들, 특히 이제 소심하신 분들,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분들, 또 하나 대체로 피부가 곱고 조밀하신 분들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제 고혈압이나 전립선 비대증, 양약 중에 이제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꼭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제가 진료할 때 꼭 집에서 같은 시간에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도 꼭 혈압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혈압을 체크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혈압 환자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어떤 분이냐면 고혈압, 혈압이 보통 조금 높았던 분이 갑자기 저혈압으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몸은 혈압이 90에 예를 들면 130, 14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혈압이 가야 세포 속으로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네. 그게 되지 않고 저혈압으로 갔을 때는 쇼크 증상이 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혈압이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상담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실제 치료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미주신경성 실신 저혈압 치료 사례입니다. 42세 여성분, 2020년 작년 5월에 내원하셨는데요. 24세 때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졌는데 이때 혈압이 50에서 80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괜찮다가 30세에 출산 후 손발 힘이 빠지고 속이 미식거리고 쓰러져 이제 병원에서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진단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4번 정도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이런 증상들이 더 느껴진다고 했고 3년 전부터는 이제 증상이 느껴지면 쓰러질까봐 항상 긴장 속에서 지내고 불안하고 무섭고 또 체질이 항상 이제 노심초사하는 체질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의 특징이 이제 저혈압이니까 음식을 좀 더 잘 먹어서 혈압을 올리려고 음식 기운을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먹는데 또 소화도 안 되고, 또 소화가 안 되면 속이 미식거리는 증상인데, 이 속이 미식거리는 증상이 실신 전에 전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또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기 환자는 맥관을 봤는데 맥관에 힘이 전혀 없었고 얼굴에 혈색도 없고 맥도 60맥으로 느렸기 때문에요. 결국 심장이 약해서 피를 끝부분까지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힘이 떨어지고 비위가 약하고 몸이 차기 때문에 심장 보하는 약, 비위 보하는 약,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4개월 투약 후에 이제 혈압도 정상 혈압으로 올라가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치료를 완치한 사례였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저혈압에 어떤 한방차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저혈압에 일단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혈압인데 추위를 잘 타는 저혈압 환자, 그 다음에 저혈압인데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저혈압 환자,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위를 잘 타는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황기와 육개를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중간불 정도로 물을 900cc 넣고 한 20분 정도 달이면 100에서 120cc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저혈압이면서 소화불량 증상이 소화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소화흡수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황기와 백추를 각각 10g씩 넣어서 달이는 방법은 같습니다.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정도 달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오니까 아침 저녁으로 속이 비었을 때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방차를 따르는 동안 오늘 준비해 주신 한방차는 어떤 분들을 위한 한방차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소화 흡수가 잘 되면서 혈압을 올리는 한방차입니다. 황기와 이제 백출인데 황기는 기운을 올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팽창되는 능력도 같이 가지고 있고 위장관의 기능을 따뜻하게 하고, 특히 이 백출은 위장에서 소화흡수,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평소에 저혈압이면서 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된다, 음식 맛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 황기와 백추를 한방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제가 차를 따라 놨고요.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박사님. 네. 이제는 맛을 잘 모르겠어요. 좀 단맛이 확실히 있고요. 네. 그리고 매운맛도 조금 있고 쌉싸름한 맛도 있고요. 예. 네. 이 황기와 백출이, 황기가 약간 단맛이 나고 네. 백출이 약간 쓴맛도 나고 약간 네네네. 매콤한 맛도 나고,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맛이 같이 다 느껴지는 게 네. 정상입니다. 네. 약간 제가 살짝 엄살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방 지압법 살펴보겠습니다. 지압법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혈압이면서 이제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 혈압을 올리는 대표적인 혈자리가 백회 혈자리입니다. 백회는 자신의 코에서
예, 양쪽 눈썹으로 해서 사이로 올라가서 머리 꼭대기, 예, 그 다음에 귀를 접어서 올라가서 만지다가 보면은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제 5번, 예, 10초씩 예, 5세트 이용하시면 되고, 예, 두 번째는 소부혈입니다. 예, 소부혈은 심장의 이제 원혈인데요. 예, 이런 경우에 새끼손가락을 접었을 때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형 소부혈인데, 이 소부혈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심장에 이제 화기를 넣어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먹을 쥐시고 잡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피시고 혈자리를 하시고 본인의 엄지손으로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이렇게 해서 10초씩 예,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저혈압이면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예, 백회 혈자리를 이용하시고, 예, 두 번째는 족삼리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족삼리 혈자리는 예, 본인의 예, 무릎에 이제 바깥쪽에 보면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오목한 부분을 스란이라고 하는데, 이 스란에 본인의 두 번째 손가락을 대시고 5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에 족삼리이기 때문에 이 족삼리를 본인의 이제 엄지손으로 해서 좌측 예, 10초씩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나 좌측은 공이 양쪽으로 올리는 혈자리이기 때문에요. 예, 저혈압인 경우에는 예, 왼쪽에 손과 발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1961년생이고요. 예. 164. 네, 네. 몸무게는요? 네, 체중은 46kg입니다. 네, 네. 옆에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나눠 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전신이 다 시리고, 따뜻한 데 들어가면은 땀을 훅훅 붓쳐져요. 예. 그리고 이제는 뼈 마디마디가 전부 다 통증에 의해서 걷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땀이 자꾸 나니까 침술이라든가 그런 걸 주변 조금 도움을 받으면 제가 체력이 너무 많이 딸려요. 그러니까 땀은 더 많이 나고 일단은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제가 더 체력이 딸리고 더 많이 힘들고 그러네요. 예. 지금 예. 네, 제가 지금 갑상선도 전부 다 수술을 했고요. 암으로. 예. 그리고 자궁 적출도 했고요. 예. 그리고 아기 날 때 둘 다 수술로 아기를 낳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가슴도 조그마한 종양으로 절제를 했고요. 예. 예. 그 일단은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제가 그게 제일 힘들어요. 예. 그러면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하셨으면 갑상선은 다 제거를 하신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는 양약은 어떻게 드십니까? 진지로이드 0.1mg 먹고 있고요. 예. 그리고 칼슘제, 예. 칼슘제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병원에서 칼슘 처방해 주신 거죠? 네네. 예. 그럼 현재 이 두 가지 약만 복용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조 식품을 조금씩 보조 예. 식품을 먹고 보충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전신이 시린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오래됐습니다. 제가 미스 때 한 23살 정도 돼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예. 그때 냉기를 전신으로 한번 입었어요. 예. 그때 그러더니 그 이후로 회복을 거의 못했어요. 예. 그러므로서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서 또 이제 그 식인 증세가 너무 심하니까 거의 산후조리를 못한 단계였어요. 예. 따뜻한 데 들어가면은 전부 다 땀을 너무 맥감듯이 금방금방 젖으니까 예. 제가 체력이 자꾸 딸리니까 거의 따뜻한 데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예. 그럼으로써 이제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버텨왔는데 중간중간 자꾸 이제 제가 보조 식품으로 보충을 해오면서 조금씩 이겨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서울의 양희병원을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예.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을 했는데 예. 그때 섬유 근육통이라고 예. 그렇게 판명을 받았어요. 예. 그러고는 이제 뭐 항생제라든가 소염 진통제 그런 걸 처방을 많이 주니까 예. 제가 위도 약하고 이러니까 못 먹어내는 거예요. 예. 이겨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이 붓고 그러니까 제가 거의 양약을 한 3개월씩 먹다가 못 먹었어요. 꾸준히는 못 먹었어요. 예. 지금 뼈마디 통증, 걷기 아프고 이건 지금 병원에서 이제 섬유 근육통으로 진단을 받으신 거죠? 예, 예. 아주 오래전에 젊었을 때 30대 초반에. 예. 아까 그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했는데요. 네. 예. 현재 잠은 계속 못 주무시는 상태입니까? 한 3시간 정도는 평균 자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몸무게가 164에 46kg인데 네. 이 몸무게가 예전부터 이 정도였습니까? 아니요, 각삼성 암 수술하면서 체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이제 시린 증상이 있는데 그 다음에 네. 일반적으로 이제 몸이 차고 시리면 땀이 좀 안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더운데 가면 바로 땀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현재 식사를 하시고 나면 소화는 잘 네. 되세요? 지금 현재는 조금 도움이 돼요. 제가 홍삼을 또 중간중간 조금씩 먹으니까 예. 그게 조금 도움이 돼요. 예. 그전에는 그게 밥을 먹기 시작한 지는 지금 한 1년 정도부터 지금 먹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밥도 못 먹었어요. 예. 밥을 이제 그리고- 식사를 잘 못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생각이 아예 없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음식 생각은 있는데 음식을 들어가면 속이 불편해서 못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먹는 거는 어느 정도 먹고 있어요. 괜찮아요. 예. 제가 그전에는 아예 생각도 없었고 더부룩하고 소화도 못 시키고 해서 못 먹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먹고 있어요. 먹는 예. 거는. 식사는 그리고 하루 이제 예.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체온 조절이 제일 힘들 때가 지금 온도는 낮에 조금 도움이 돼요. 안에 속에서부터 냉기가 확 올라오거든요. 예. 그리고 아주 에어컨 밑에는 아예 지금 못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겨울에 이 온도 차이가 심할 때는 제일 못 견뎌요. 예. 그 예전에 그 지금 갑상선 암 수술하고 체중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갑상선 암 수술하기 전에는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52kg 유지했습니다. 예. 지금 그 일반적으로 따뜻한 데 가면 땀이 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땀은 별로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움직여도 제가 운동을 하면서 움직여도 거의 몸이 시려서 못 견디죠. 속에서부터. 예. 겨울에 예를 들자면 냉동고 들어갔을 때 그 감각이 안에 속에까지 아주 막 냉기를 입어서 못 견디는 거 그 예. 정도고요. 그리고 땀이 나면은 스펀지가 금방 딱 짜면은 줄줄줄 흐를 정도로 금방 흠뻑 젖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섬유 근육통은
몸 자체가 이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장 기능이 약하고, 이제 몸이 차가워지니까 근육 자체가 이제 굳어지면서 안에 신경이나 혈관들이 이제 압박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몸을 찬 것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땀이 우리가 많이 뜨거운 데 들어가면 땀이 나는데 조금만 지금 따뜻해도 땀이 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현재 본인의 치료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식사의 양이 좀 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위장에서 음식을 받아들이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체중을 좀 증가하게 만들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음식을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제때 먹어도 땀을 흘리게 되면 내 몸 안에 이제 영양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무게 체중이 증가하지 않고 몸은 추위를 자꾸 타게 돼요. 땀이 난다는 것은 한방에서 이제 자아노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더울 때 땀이 나면 시원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땀이 나면서 오히려 이제 몸은 더 시리고,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좀 찬바람이라든지 이제 에어컨 이런 거 선풍기를 받게 되면 이제 뼈골까지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이때는 우선 그 소화기를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땀나는 증상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어요. 거의 내리는 증세가 많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랫배가 차니까 늘 가스식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내릴 경우가 많았어요. 주로. 예. 깔끔하진 않아요. 항상 그 내릴 경우가 많아요. 예. 한의원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추우면 제가 땀이 안 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추우면서 더운 데 가면 땀이 나는 경우가, 이 경우 이제 따뜻하게만 하면 오히려 열기가 생기기 때문에 땀이 좀 더 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예. 평상시 음식은 좀 이렇게 얼큰한 거 잘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얼큰한 거 잘 드세요? 아니요. 제가 위하고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예.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 안 먹습니다. 예. 예. 조금 매운 게 들어가면 속이 불편해지세요? 네네. 예. 따갑죠. 예. 예. 평상시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골고루 다 잘 먹는데요. 예. 되도록이면 이제 제가 하루하루 단백질, 육류, 돼지고기, 닭고기도 먹어보니까는 좀 차고, 소고기 안심을 먹어보니까 제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예.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예. 이제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황정, 예, 4g, 예, 백출 4g, 예, 그 다음에 황기 밀구 4g, 감초 4g, 예, 대추 1개. 이렇게 해서 물을 9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달이면 예, 100cc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위장 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12시 전까지 이거를 한 2번 정도나 3번 정도 한 모금 일단 먹고 본인의 위장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한 모금, 예, 그 다음에 5분 정도 쉬었다 한 모금, 예, 이렇게 해서 한 잔 정도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12시 이후에 저녁 때 이제 출출할 때 똑같은 차 요법으로 해서 한 3번 정도 해서 한 모금씩 이렇게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침을 맞게 되면 피부 자체를 통해서 침이 들어가게 되는데, 피부 자체가 바로 더운 데 들어가면 땀이 난다는 것은 표피층이 약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뜸이나 간접요법을 써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차요법을 지금 증상 자체가 몸이 시린 증상이 오래되었기 또 하나 저체중이고 또 땀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4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 전신이 시리다라는 거는 좀 이제 몸이 좀 차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인가도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려서 이렇게 밖에 이제 차가운 벽에도 못 된다고 네. 했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경우에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 보면 몸은 춥다고 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는 시원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표한 리얼, 겉부분은 찬데 실인데 오히려 자꾸 시원한 게 땡기는 경우도 추우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따뜻한 걸 먹는 게 원칙이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표한 리얼, 그래서 표는 따뜻하게 하고 속은 시원하게 해주는 두 가지 요법을 써야 되고 지금 일반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겉도 차고 속도 차고 이제 두 가지 증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표비를 따뜻하게 이제 막아주는 치료를 하고 이제 내부를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조금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땀이 막 난다고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도요 땀이 갑자기 막 나면은 또 체력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거기다가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잘 못 하신다고. 근데 이게 좀 뭐 저의 기준이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땀 많이 흘리고 식사를 못 하고 잠을 못 자면은 이제 뭐 며칠 있으면은 잠을 막 너무 자고 싶고 막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데도 잠을 못 주무시는 데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경우 이제 몸 자체가 체력이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뇌에서 이제 약간 혼돈의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우리가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이분은 선잠을 잔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이제 천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불면증의 증상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데 나이가 60, 70 넘어가고 체력이 떨어지면 잠을 자도 이제 잔 것 같지가 않고 누웠는데 몸은 피곤하면 잠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몸은 피곤한데 오히려 잠은 잘 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누워서 이불을 덮으면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또 땀이 나거든요. 땀이 나면 우리 몸에 이제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잠 자체가 잘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음식을 일단 제대로 섭취하게 만드는 게 원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섭취를 해서 내 몸 안에 영양분을 저장을 해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땀을 막아줘야 되는데 한방에서 이 경우에 기를 똑같은 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바깥 피부층의 기를 튼튼하게 해서 함부로 내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지 않게 만드는 차. 이게 대표적인 게 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땀이 나는 경우에는 환기를 밀구해서 쓰는 경우고 그 다음에 땀이 나지 않는 경우 두통이나 어지럼증 또는 빈혈 증상이나 저혈압 증상이 있을 때 기를 머리 쪽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밀구 증상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이제 환기를 써서 양기를 올리면 저혈압 증상이 개선이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땀 나는 게 없어지고 음식 생각이 지금은 있고 소화 흡수량이 좀 더 늘어나서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몸이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따뜻해져야 근육으로 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가서 섬유근육통이 사라져야 통증 자체도 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혈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그 저혈압이신 분들이 평소에 좀 뭐랄까요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저혈압인 분들은
그걸 병같이 생각을 하지 않는데 네. 자신의 혈압을 항상 매일 꼭 요즘은 전자혈압기가 있으니까 네네. 같은 시간대에 꼭 재시고 혈압이 90에서 60 이하인 경우에는 항상 4가지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가 아침에 일어날 때 서서히 일어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네. 뇌 쪽으로 피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어. 기립성 어지럼증이나 조금 더 심해지면 일어나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아이고, 예. 두 번째는 식사를 할 때 식사를 너무 배부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식후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내가 좀 배가 부르다 이랬을 때는 앉았다 일어날 때도 항상 신경을 써서 조심해서 일어나고, 그거보다는 먼저 저혈압이신 분들이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혈압을 올리고 기운을 올리기 위해서 식사를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좀 먹는데도 자꾸 더 먹으려고 하거든요. 예. 더 먹으려고 하면 이 피가 위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뇌 쪽으로 피의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식사 후에 배부르게 한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것을 피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목욕탕이나 욕실에서 따뜻하게 목욕을 하고 나서 앉았다가 또는 나올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이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혈관이 따뜻하게 되면 혈관이 팽창이 되기 때문에요. 네. 이 저혈압이신 분들이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하다가 또는 욕탕에 있다가 나오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버스를 이용을 하실 때 앉았다 일어나실 때도 뭐 잠깐 1, 2분 앉았다 일어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네. 15분 이상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꼭 옆에 손잡이를 잡으시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버스 정거장, 한 정거장 좀 전에서 미리 조금 일어나서 서서히 본인의 어지러운 상태를 보면서 실신 증상이 안 하도록 이 4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이게 뭐 혈압에 대한 그 질병이 없으신 분들도 이 정상 혈압을 좀 유지하는 생활 속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혈압은 자기가 올라 있는지 낮아 있는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혈압을 꼭 같은 시간에 한 번씩 혈압계를 구입해서 재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이 과체중이신 분들은 체중을 적절히 이제 정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저체중이신 분들은 음식만 먹어서 체중을 늘리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폐기능과 근력을 강화를 시켜서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실천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혈압은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면 심장과 혈관에 위험하니까요. 한방 치료로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준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